화려한 예능 조명 뒤에 가려진 차가운 법리의 그물망. 전문가들이 분석한 박나래 리스크에 실체와 파급력. 대한민국 예능계의 아이콘이자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개그우먼 박나래가 연예계 데뷔 이후 최대의 절체절명 위기에 봉착했다. 단순히 연예인 개인의 일탈이나 구설수를 넘어 이번 사태는 조세 포탈, 업무상 횡령, 의료법 위반, 그리고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특수상해까지 얽히며 법조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본지는 강은하, 장현우 변호사 등 형사법 전문 법조인들과 현장 취재 기자의 분석을 종합하여 박나래가 법적 처벌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든 8가지 결정적 이유를 심층 분석했다. 방송에서는 결코 보여주지 않았던, 그리고 본인조차 외면하고 싶었을 차가운 진실의 내막을 공개한다. 가족과 연인을 방패에 삼은 유령 직원 등록. 1. 탈세와 횡령의 교차점. 박나래가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 흐름은 전형적인 가족 경영의 병폐를 넘어 범죄의 영역을 넘나들고 있다. 박나래의 어머니는 실질적인 경영 참여나 업무 수행 증거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매년 8천만 원이라는 고액 연봉을 수령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과거 연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자금을 세탁하고 법인 자산으로 수억 원대의 전세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다. 법리 심층 분석. 대한민국 형법상 업무상 횡령은 엄격히 다뤄진다. 법조계 관계자는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전형적인 사례라며 이는 곧 법인세 포탈과도 직결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사적 관계인 전 남자친구에게 법인 돈으로 전세금을 마련해준 것은 배임의 소지가 매우 커 박나래가 이를 정당한 사업적 판단으로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폐쇄된 차 안에서의 권력형 괴롭힘. 2.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가능성. 전 매니저가 제기한 폭로 중 가장 자극적인 대목은 이동 중인 차량 내에서의 부적절한 행위다. 좁고 폐쇄적인 공간인 매니저 전용 차량에서 박나래가 보여준 성적인 언행과 행위들이 매니저에게 심각한 정신적 압박과 수치심을 주었다는 주장이다. 법리 심층 분석. 최근 대법원 판례는 업무용 차량을 명백한 직장 내 공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이라는 특수관계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원치 않는 성적 자극을 노출시키는 행위는 성희롱을 넘어선 위력에 의한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비록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으나 당시의 정황을 기록한 일기나 주변인 증언이 확보될 경우 박나래는 도덕적 타격을 넘어 근로기준법 위반의 가해자로 낙인 찍히게 된다. 여론전의 독화살. 3. 선제적 녹취록 공개가 가져온 역풍. 박나래 측은 자신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짜기 위해 전 매니저와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초기에는 두 사람의 친근한 대화가 공개되며 매니저의 배신이라는 동정 여론이 형성되는 듯했으나 이는 법적으로 매우 위험한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법리 심층 분석. 장현우 변호사는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언론을 이용해 사건의 본질을 흐리거나 여론을 조작하려 한다는 인상을 받을 경우 이를 반성 없는 태도로 간주하여 양형에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전체 맥락이 거세된 채 유리한 부분만 편집된 녹취록은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의심받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를 당할 명분을 제공한다. 상습적 임금 체불. 4. 바쁘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법에 냉혹한 박나래는 일부 임금 지급 지연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살인적인 스케줄로 인해 정산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법의 관점에서 고용주의 사정은 임금 지급 의무의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
법리 심층 분석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을 신성한 의무로 규정한다. 전문가들은 박나래의 임금 체불이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이었다면 이는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본다. 법적 위법 지수를 50점 정도로 평가하더라도 공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결부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강력한 사회적 지탄과 법적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 의료법 위반이라는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 사건에 가장 어두운 그림자는 바로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다. 주사이모와 프로포폴. 5. 의료 면허가 없는 일반인, 소위 주사이모를 법인 소소 주거지나 호텔 등으로 불러 불법 시술을 받았거나 타인에게 시술을 권유, 방조했다는 정황은 사안을 중범죄의 영역으로 끌어올린다. 법리 심층 분석 특히 해당 약물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이나 에토미데이트일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은 연예계 퇴출은 물론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은 범죄다. 주사이모를 통한 시술은 그 자체로 불법의 온상이며 만약 박나래가 직접 주사제를 공급받았거나 타인에게 권유했다면 이는 단순 투약을 넘어선 공급 및 방조 혐의가 적용되어 감옥행을 피할 수 없는 레드라인을 넘게 된다. 6. 징역형이 유일한 선택지인가? 특수상해라는 무거운 족쇄. 가장 치명적인 혐의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신체적 위해를 가했다는 특수상해다. 일반 상해죄와 달리 특수상해는 법정형의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다. 즉,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는 한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죄다. 법리 심층 분석 박나래 측은 고의가 없었으며 단순한 사고였다고 주장하지만 법적 판단은 다르다. 미필적 고의, 즉 나의 행동으로 상대가 다칠 수도 있다는 인식만 있었어도 특수상해는 성립한다. 법적 위험 지수는 75점에 달하며 만약 가해 도구가 유리병이나 금속재 물건 등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된다면 재판부의 선처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는 박나래의 방송 인생을 송두리째 끝낼 수 있는 결정적 한방이다. 합의라는 마지막 비상구. 7. 하지만 양날의 검법률 전문가들은 박나래가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꼽는다. 다수의 죄목이 경합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전문가 견해 강은하 변호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형 가능성이 80% 이상이라고 단언한다. 합의는 법적으로 범죄 사실에 대한 시인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박나래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결백을 주장하던 그녀가 합의에 나서는 순간 대중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받아들일 것이고 8. 이는 이미지 파산으로 이어지는 회생불능의 길이다. 매니저의 미국 체류와 여론의 부메랑이 돌아올 시간 현재 전 매니저는 미국으로 출국하여 귀국하지 않고 있다. 영주권 유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박나래 측은 이를 조사 회피를 위한 도주라고 몰아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의 시간이 박나래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상황 분석법 쪽에는 매니저가 2월 중 귀국하여 결정적인 물증을 제출할 경우 상황이 순식간에 반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매니저가 미국 현지에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고소를 이어간다면 박나래는 궐석 재판에 준하는 압박을 받게 된다.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대중은 왜 경찰은 아직 박나래를 소환하지 않는가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할 것이고 이는 수사 당국의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하여 더욱 엄격한 수사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벼랑 끝에 선 예능 귀인 박나래 월드의 붕괴인가? 박나래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화려한 분장과 입담으로 시청자들을 웃기던 모습 뒤에 수많은 법적 조항과 범죄 혐의가 얽힌 실체적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조세 포탈에서 특수상해까지
그녀를 둘러싼 8가지 의혹은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폭탄과도 같다. 경찰의 소환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대중의 시선은 이제 예능 프로그램이 아닌 법정의 판결문으로 향하고 있다. 우리가 믿었던 인간 박나래가 과연 법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그리고 그녀가 끝내 말하지 못했던 진실의 실체는 무엇인지 대한민국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다.